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겠지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에 상처받고 또 무언가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그 삶이 정말로 바깥에 있는 현실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의 무대일까요? 이 질문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칼 구스타프 융기 평생에 걸쳐 발견해낸 가장 핵심적인 진실 하나를 이야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렵고 복잡한 학문적 이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어떤 자기 개발서도, 어떤 심리 강의도, 어떤 치유의 조언도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인식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 겪어오온 모든 상황,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모든 문제들, 그것들이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오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조용히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융은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면서 아주 특별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상태를 세상 위에 겹쳐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프로젝터가 어두운 벽 위에 이미지를 비추듯 우리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바깥 세상 위에 우리 내면의 그림을 투영합니다. 이것을 투영 혹은 투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융이 특별한 것은 이 개념을 단순한 방어 기제 정도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것이 인간 경험 전체의 근본적인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유독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나요? 딱히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만 보면 왜인지 모르게 불편하고 짜증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 불편함의 진짜 원인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 안에서 거부해왔던 어떤 모습, 인정하기 싫어서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어버린 당신 자신의 한 조각이 그 사람을 통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싫어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자신 안에 있지만 보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 화를 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일부분을 향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 자꾸만 끌리고 집착하게 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도 단순히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내지 못한 잠재력 혹은 당신 안에 아직 의식되지 않은 어떤 가능성이 그 사람에게 투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통해서만 자신의 내면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것이 사랑이기도 하고 집착이기도 하고 때로는 숭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투영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투영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융은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반복적인 상황들, 계속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문제들, 왜인지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갈등을 반복하는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실은 우리 무의식이 의식 위에 그려내는 그림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지 않나요?
늘 비슷한 방식으로 관계가 틀어지거나 늘 같은 지점에서 포기하거나 늘 비슷한 유형의 갈등을 경험하지는 않나요?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삶도 아닙니다. 윤근 그것이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끊임없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아직 통합되지 않은, 아직 빗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내면의 어떤 부분이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계속해서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기 실제로 만났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은 어디를 가든 누군가에게 통제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 새로 옮긴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그 상황들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관계를 끊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같은 경험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녀는 지쳐서 물었습니다. 윤근 그녀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억압되어 있던 통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었던 자신 안의 통제 성향이 바깥으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 안의 그 부분을 거부한 나머지 그것을 세상 위에 던져놓고는 그것과 평생 싸워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도망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림자는 따라옵니다. 빛이 있는 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투영과의 싸움을 멈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 안의 그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인정했을 때 바깥에서 통제하려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눈에 같은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윤기 평생에 걸쳐 발견한 가장 근본적인 통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리의 내면 상태를 삶이라는 스크린 위에 투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우리의 무의식에는 윤기 그림자라고 부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에 억누른 감정들, 특성들, 욕구들, 두려움들의 집합입니다. 어릴 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분노는 그림자 속으로 밀려납니다.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면 감수성은 그림자 안에 갇힙니다. 나서면 안 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면 주도성은 그림자 속에 숨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모습,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습만 남기고 나머지는 무의식의 어두운 방 안에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그 가두어 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 힘을 축적합니다. 그리고 직접 의식 위에 드러날 수 없으니 바깥 세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투영입니다. 우리가 억눌러 온 분노는 다른 사람의 분노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정해 온 나약함은 타인의 나약함으로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교만함은 타인의 교만함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윤근 당신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을 가장 화나게 하는 그 사람, 당신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그 상황, 당신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그 특성, 그것들이 바로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자신의 그림자를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들입니다. 이것을 처음 들을 때는
저항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나쁜 짓을 하는 저 사람이 왜 내 문제가 되느냐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동이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왜 유독 나를 그토록 강하게 자극하는가? 바로 그 강도가 신호입니다. 수십, 명의 같은 사람을 보고 있어도 유독 한 사람만 특별히 강하게 반응한다면 그 반응의 크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이 그림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누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이니까요. 그림자와 싸우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자신의 반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주먹으로 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듯 세상에서 당신을 자극하는 것과 싸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기 제시한 길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밀어냈던 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를 마음껏 폭발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눌렸던 감수성을 다시 살아있게 하는 것이고 사라진 주도성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타인을 향해 향하던 강렬한 반응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바깥에서 그토록 나를 자극하던 것들이 더 이상 같은 강도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당신 자신의 것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바깥에 그것을 둘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투영 회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윤기 평생에 걸쳐 말한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의 핵심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근 우리 심리 안에 복합체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합체라는 것은 특정한 감정적 경험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뭉친 것입니다. 버려짐에 대한 복합체는 어린 시절 버려지거나 거부당했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합체는 무의식 속에 살아있으면서 비슷한 상황이 촉발될 때마다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버려짐의 복합체를 가진 사람은 연인이 조금만 늦게 답장을 해도 공황 상태에 가까운 불안을 경험합니다. 권위에 대한 복합체를 가진 사람은 상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억압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복합체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아도 그것이 진심으로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거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복합체들은 의식화되지 않는 한 반복됩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같은 구간을 계속해서 재생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합체가 당신 안에 있는 한 그것은 어디서나 자신과 공명하는 상황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윤근, 5번의 결혼을 했던 한 여성 환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마다 같은 방식으로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자 복이 없다고 나쁜 사람만 만나는 팔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윤기 그녀와 함께 그 패턴을 들여다보았을 때 드러난 것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5명의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5번 반복된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각기 다른 얼굴로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진정으로 의식화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6번째 반복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들, 저는 왜 이런 삶을 사는 걸까 하며 체념하게 만드는 그 반복들, 그것들은 사실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이것을 좀 봐달라고, 이것을 이제는 의식의 빛 안으로 가져와 달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닿게 될까요? 윤근 말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입니다. 즉, 우리가 아직 의식화하지 못한 내면의 영역입니다. 우울도, 불안도, 중독도, 반복되는 관계 문제도, 직업적 어려움도 모두 결국 하나의 뿌리를 갖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여전히 활성화되어 삶을 조종하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우울은 내면으로 향한 분노일 수 있고, 혹은 의식이 아직 처리하지 못한 슬픔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불안은 무의식이 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중독은 채워지지 못한 무의식의 깊은 욕구가 무의식적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 반복되는 갈등은 서로의 무의식적 투영이 만나 춤을 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진 문제들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옷을 다르게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결책도 하나입니다. 의식화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 어두운 곳에 있던 것에 빛을 가져다 놓는 것, 버려짐의 경험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 패턴은 힘을 잃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그 투사는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 복합체 안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을 때 그 복합체는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의식은 보편적인 용해제입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녹여내며 그 문제가 사실은 당신이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냅니다. 융, 자신도 이 진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는 심리적 위기의 시기를 겪으며 압도적인 내면의 혼돈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자아는 그것과 싸우고 고치고 멈추게 하려 했지만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혼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 혼돈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가 싸움을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무의식적 재료에 의식을 불러왔을 때 혼돈은 통찰로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가 그것을 바라보는 의식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열쇠 중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의식화할 때 삶은 달라집니다. 다양한 문제에 다양한 해결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무의식에 적용된 의식,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투영, 그림자, 복합체, 의식화,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겪는 경험들과 동일시합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는 사람이다. 나는 늘 이런 식이다. 이렇게 자신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융은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 감정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경험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들을 의식하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떠올랐음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움직이면 그 감정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알고 있는 자리, 그것이 당신의 가장 진정한 자리입니다. 윤근 이것을 자기 혹은 셀프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자아,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라고 여기는 것과 다릅니다. 자아는 이 감정이 나고 이 생각이 나고 이 경험이 나라고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셀프는 그 모든 것을 관찰하는 더 깊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와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패턴을 가지지 않습니다. 패턴을 단지 바라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투영하지 않습니다. 투영을 인식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발견하는 순간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달라집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와 지금 내 안에 우울이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바라볼 때는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전자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 그것이 자신인 줄 압니다. 후자는 그 감정을 경험하면서도 그 경험 전체를 바라보는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와 불안이 지금 나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언어의 작은 변화가 심리적 경험에서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불안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버리지만 후자는 불안을 하나의 경험으로 바라보는 여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의 여정은 결국 이것입니다. 투영으로 가득 찬 자아의 삶에서 시작해서 그 투영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되찾으면서 점점 더 자신의 진정한 자리, 셀프에 가까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캐릭터에서 그 캐릭터를 바라보는 관찰자로 이동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새로운 그림자의 조각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투영들을 알아차리고 새로운 복합체들을 의식화합니다. 그것은 끝이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삶 전체에 걸쳐 아주 깊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윤기 말한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보기 싫어하는 것을, 가장 외면하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당신을 강하게 자극할 때, 그 자극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 보세요. 저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이토록 불편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 특성이 내 안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방어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닮았다는 거야? 하는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반응 자체가 신호입니다. 그림자는 보통 가장 강한 저항과 함께 옵니다. 당신의 삶에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번에도 또 이 상황이 왔다면 왜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가? 이 상황 속에서 내 내면에서 활성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감정 반응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바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반응이 지금 이 상황에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오래된 패턴이 다시 활성화된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의식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도 좋은 모습만이 아니라 숨겨진 모습까지, 그림자까지 포함하여 알아가는 것입니다. 윤근 이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직접 그것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 길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무의식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는 삶은 그림자에 의해 조종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감정들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억누른 욕구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천천히 용기를 갖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이것은 특별히 의미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억누르는 것을 더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되고, 슬퍼해도 약해 보이고, 두렵다고 말하면 무능해 보이고, 그렇게 억누르고 억누르며 쌓아온 것들이 어느 날 관계의 갈등으로, 몸의 증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나도 두렵다고 말하는 용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 그 용기는 타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소한 자기 자신 앞에서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만큼은 그 그림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당신이 마주치게 될 가장 강력한 발견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가장 싫어했던 자신의 모습 안에 당신이 가장 필요로 했던 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 속에는 단지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눌리고 밀려난 금, 즉 가능성도 함께 있습니다. 지나치게 순종적으로 살아온 사람의 그림자 안에는 아직 살아내지 못한 건강한 주장과 경계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강하게 살아온 사람의 그림자 안에는 허락받지 못한 취약함과 섬세함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살아온 사람의 그림자 안에는 억압된 직관과 감성이 있습니다. 그 억눌린 것들을 되찾을 때 우리는 단지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윤근 이 여정을 전체성을 향한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완벽함을 향한 여정이 아닙니다. 전체성을 향한 여정입니다. 억눌리거나 분열되었던 자신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되찾아 더 온전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달리 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왜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지에 대해 다른 각도로 생각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 안에 무언가와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마주할 용기가 조금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치유는 한 번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인식의 변화들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나의 투영을 알아차리는 것, 오늘 하나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 오늘 한번 멈추고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꿉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든,
그것은 당신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아직 의식되기를 기다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조금씩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에는 끝이 없지만 방향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안으로 더 깊이 더 진실하게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걷는 사람은 설령 완벽하지 않더라도 점점 더 자신다워지고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씨앗은 스스로의 속도로, 스스로의 때에 싹을 틔웁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스스로의 속도로, 스스로의 때에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이 이야기가 작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